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진 치우와 선비족 공손씨의 선조로 알려진 헌원이 서로 전투를 벌인 탕록이라는 장소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치우라는 인물은 치우천왕으로 보다 잘 알려져 있는데 환인으로부터 이어지는 환족의 후예로 청구국의 건국자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배달은 환웅이 천하를 평정하고 만든 국호이며 그 도읍은 신시라고 한다. 그 후에 청구국으로 바뀌었다. 14세 자오지 환웅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치우천왕으로 청구국으로 도읍을 옮겼다. 환단곡이 신시역대기의 내용입니다. 헌원은 공손헌원으로 중국사에서는 그를 황제라고 하며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으나 사실은 선비족 공손씨의 조상이자 웅족의 후손으로 우리 민족의 반계가 됩니다. 관계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황제는 소전의 아들로 성은 공손이고 이름은 헌원이라 하였다. 사기 권일의 내용입니다. 소전이 웅씨에서 분리되었다. 안부련 환웅 말기에 소전은 명을 따라 강수에서 병사들을 감독하였다. 소전에서 나뉜 공손은 가축을 잘 기르지 못하여 헌구로 유배시켰는데 헌원의 무리는 모두 그의 후예이다. 환단곡이 태백일사 삼한관경 본기의 내용입니다. 치우와 헌원은 본래 환웅의 나라인 배달국에 속해 있다가 각자 독립하여 갈라지게 되는데 이들이 영역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치우가 난을 일으켜 천자의 명을 듣지 않자 황제는 제후들의 군사를 징집하였다. 탕록의 들에서 치우와 전투를 벌여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사기 권일의 내용입니다. 사기에서는 치우와 황제가 탕록의 들에서 싸웠고 그 결과 황제가 치우를 죽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실은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이들이 싸운 탕록이 어디인지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탕록성은 유주의 서남쪽에 있으며 한나라의 현으로 상곡군에 속하였다. 응소는 황제가 치우와 탕록의 들에서 싸웠다고 하는데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였다. 독사방역이요 권 17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전투를 벌인 탕록의 들은 상곡군에 속한다고 하였으니 상곡의 위치를 찾으면 탕록의 대강의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경 누수주에서 말하기를 대곡은 항산이 그 남쪽에 있고 북새가 그 북쪽에 있다. 곡중의 땅으로 상곡이 동쪽에 대군이 서쪽에 있다. 라고 하였다. 독서잡지 사기의 내용입니다. 기록에서는 대곡을 중심으로 상곡과 대군이 각각 그 동쪽과 서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대군은 오늘날 지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산사성 흔주시 대군촌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사성 흔주시 일대는 고구려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사라진 후에도 왜곡이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군촌의 동쪽으로 대곡을 거쳐 상곡이 존재하는데 대곡과 상곡은 거의 동일 위치에 있기에 대상곡으로도 불리니 산사성 헌주시 오대현과 그 동쪽 부평현을 중심으로 대략 상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곡은 그 범위가 남쪽으로 좀 더 확대됩니다. 대상곡과 관계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상곡 모돈이 대상곡에 거주함을 듣고 고황제가 진양에 머물며 사람을 시켜 모돈을 살펴보게 하니 돌아와 보고하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여 성상이 마침내 평성에 이르렀다. 손염손이 생각하기를 모돈이 대상곡에 머문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며 상자를 더하였다. 한서에서는 대곡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 독서 잡지 4기의 내용입니다. 상곡에 대한 추가 증거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앞서의 영상 산서성 태원을 공격한 고구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종합하면 상곡군의 범위는 북으로는 산서성 대동시 영구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울주 흥당군은 하군으로 본래 안변군이다. 수나라 안문군 영구이고 상곡군 비호현의 땅이다. 신당서 권 39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으로는 요서 일대, 즉 하복성 석가장시 영수현 일대까지 상곡군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통전에서는 연나라가 본래 진나라 상곡군이고 계는 곧 어양군으로 모두 요소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한서에서는 계는 옛 연나라라고 하였다. 악부 시집의 내용입니다. 치우와 황제는 들판에서 싸웠다고 하는데 탕록의 범위에는 영구현의 들판과 요서의 들판이 있습니다. 치우의 터전은 영구현이고 황제의 터전은 요서인데 치우가 황제를 공격하였고 또 탕록의 들판을 기주의 들판이라고 하였으니 황제의 터전인 요서의 들판에서 치우와 황제가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치우가 군사를 일으켜 황제를 공격하자 황제가 응룡에게 기주의 들판에서 이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산해경 대황복경의 내용입니다. 치우와 황제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였는지는 각각의 역사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헌후가 즉위하자 곧바로 탕록의 들판으로 달려가 헌원을 사로잡고 신하로 삼았다. 환단곡이 삼성기의 내용입니다. 치유가 난을 일으켜 천자의 명을 듣지 않자 황제는 제후들의 군사를 징집하였다. 탕록의 들에서 치우와 전투를 벌여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고사 권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저들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치우기는 혜성과 같이 꼬리가 굽어 있어 마치 깃발과도 같았다. 이 별이 나타나면 왕이 사방의 적들을 정벌하게 된다. 한서 권 26의
내용입니다. 치욱이라는 별이 나타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저들의 기록입니다. 결국 치우는 승리의 표상이고 그들의 역사 기록과는 달리 당시 치우가 헌원에게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